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강동구 명일동 주공 9단지 하고요. 네. 그리고, 영등포동 영등포구의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네. 그거 우면동의 다세대 중에서 어떤 네. 거를 구입하는 게 나중에 좋을까 해서요. 차익을 원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세 군데를 보셨는데 고덕 주공이냐, 명일동의 영등포 푸르지오냐, 아니면 우면동의 다세대냐, 대표님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이제 뭐를 해야 될지가 지금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전세 끼고 사 놨다가 나중에 네. 좀 이렇게 네. 차액이 좀 있을 만한 곳이 네. 어딘가 싶어가지고. 예, 전혀 성격이 지금 다른 것들이에요.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제 강동 쪽에 있는 것과 그리고 영등포 쪽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서초구 쪽에 있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뭐 다 성격이 달라요. 이제 우면동에는 다세대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우면동은 다세대라 그랬고 이 영등포에 있는 푸르지오, 영등포역 뒤에 있는 옛날에 그 오비맥주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역 있는데요. 예, 영등포 푸르지오, 예. 영등포 푸르지오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고덕 9단지. 예. 네, 9단지가 단일 평형으로 돼 있는 거죠? 예, 30평, 31평, 32평. 예, 30평대로 돼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그 들어가는 돈들의 금액이 다 다를 텐데요. 비슷한 것 중에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확연하게 금액이 아마 다 들어가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렇죠? 고덕하고 영등포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전세 끼고 사면요. 예. 그리고 다세대는 한 2억 정도 이상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투자가 목적, 어차피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영등포 푸르지오를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 고덕보다는 그래도 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같은 금액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뭐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불편하게 살면서 이제 현재를 볼 것이냐 미래를 볼 것이냐 이런 투자의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 금액이 비슷하다라면은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본다면은 개별적인 물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덕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세대는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대안으로 안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우면동이라는 게 우리가 다세대를 투자의 대안으로 놓는 것은 뭐 어떤 전세 금액이 밀어 올려가지고 약간의 뭐 금액 상승을 본다든지 또는 그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갖고 현재는 다세대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변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뉴타운 종류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세 개를 서로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얘는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놓고 본다면은 들어가는 금액이 같다면은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추상적인 투자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뭐 도심, 뭐 강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시 2030 계획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체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시청자분 중에 서울시 2030 계획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제가 보기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책이 이러네 계속 이런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적인 면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뉴타운 개발이나 재건축들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생활에 접목되는 것들 2030 계획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영등포 쪽에 지금 어떤 직접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1985년도에 입주해 있는 현재 내용 연수가 다 충족이 돼 있는 고덕주공으로 가시는 게 어떤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인 걸로 판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뭐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 이제 추상적인 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때까지 좀 장기간의 투자를 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고덕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가줘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금액이 같다라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효과가 볼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고덕 근데 주공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좀 단기간에 확실한 곳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네.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평생 남편만 있다가 뭐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네. 용기가 돼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네. 아마 전은성 네네. 대표님이 힘을 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릴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어떤 좀 부동산에 도와주셔야 대해서 될것 상담을 같아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효창공원역 도보 3번인데요. 네. 8년대 빌라예요. 네. 평수는 한 15.4평 정도 되는데 네. 매매가는 한 3억 2천 정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근데 8년 빌라라 좀 그렇지만 네. 전세가 잘 나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가 네. 제가 요즘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효료 사가가 좀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성심여고 부근인데 네. 신축 8.8평이에요. 네. 전세는 3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신축 빌라라 이제 좋긴 하지만 네. 너무 좁아서 이게 전세가 나갈까? 그런 마음도 들고 네. 또 발품 팔다 보니까 소형 빌라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일단은 효창공원역 인근에 있는 빌라랑 원유로 4가 인근에 있는 신축 빌라 두 개를 보신 거니까 네네. 확실한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돌아다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부동산 따라잡기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예, 뭐 발품을 팔아야 또 공부도 할 것 같아서 네.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발품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날씨에 발품 팔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효창공원역 쪽은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단 쪽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밑에 쪽으로 보셨어요? 원효로 쪽 사가에 가까운 쪽을 보셨습니까? 금양초등학교 있는 쪽이요. 초등학교 쪽으로요. 네네네. 그럼 상단 쪽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상단 쪽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원효로 사가를 보셨고, 네. 이 효창동 그 금양초등학교 일대가 이 용산구 자체 내에서는 필지 정리가 가장 잘 된 곳이에요. 예, 필지 정리가 가장 잘 되다 보니까는 집을 되기 쉬운 형태의 그 토지 형상을 띠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도로도 잘 돼 있고 필지에 대한 모양도 굉장히 반듯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대는 그전에는 굉장히 그 용산에서 부자 동네로 손꼽혔었어요. 왜냐면은 필지 정리가 잘 돼 있는 큰 저택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저택들이 공동주택으로 다 신축이 지어지면서 일단 노후도랑 접도율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노후도라는 것과 접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접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도율은 뭐냐면은 4m 이하에 접해 있는 토지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이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노후도는 현재 전체 토지 면적의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한 동만 따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의 토지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내용 연수라는 말을 쓰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몰려 있는 곳은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새로 개량을 하거나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개발되는 것을 막지를 못하니까는 어느 일단의 토지에 있어서 그 전체 중에 오래된 주택이 얼마나 돼 있냐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건데 일단은 네. 좀 내용이 어렵지만 참고만 하시고 그냥 너무 깊이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이거 모른다고 해서 투자 못하는 건 아니니까는. 여하튼 간에 이쪽은 개발해서 그 효창공원역 상단 그 효창동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일단 굉장히 멀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노후도나 접도율이 일단 안 나요. 근데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는 원효로 3, 4가가 이
원효로 1, 2, 3, 4가 중에 3, 4가가 특히나 더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이쪽이 이제 어떤 방식이든 개발이 진행될 텐데 이쪽이 개발되면 직접적으로 가장 인근에서 수혜를 받는 곳이 아마 그 원효로 3, 4가 일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역을 잘 선택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발품을 팔 때 막 그냥 목표를 가지고 파셔야 돼요. 네. 뭐 그냥 그 맨발의 기복이처럼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내가 왜 그 지역을 갔는지 일단은 그 지역적인 큰 그림들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요. 이게 큰 지역을 내가 선택도 못 했는데 여기서 지금 물건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하나의 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그 발품을 파셔서 내가 1지역부터 4지역까지 있다면은 이 지역에서 나는 뭐를 하겠다라는 우선적인 선택을 하시고요. 지역 선택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물건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막 그냥 이 지역 갔다 저 지역 갔다 이 물건 저 물건 다 비교해 보면은요. 그냥 뭐 무슨 잡동사니만 막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인 물건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 물건이 어떤 거라 그랬죠? 신축인데요. 네네. 이렇게 다녀보니까 신축 그 소형 투룸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제 작은 생각이지만 네네. 물론 내가 이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재개발을 보고 구입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이런 소형 투룸이 지어져서 나중에 팔릴까? 그다음에 또 전세나 나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원효로 4가에서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도로가 잘 되게 이제 파란색을 눌러보면 이게 차가 이제 쉽게 지나다니면서 촬영을 한 곳인데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는 원효로 쪽 보면은 이렇게 안에 차들이 못 들어간다는 뜻은 이런 도로변 쪽으로는 신축이 진행될 수 있지만은 나머지 이 안쪽은 신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려운 곳이 60%가 넘어가면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겉에 그러니까는 재개발 노후도 60%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10집 중에 4집이 새 집이어도 오늘 당장 부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노후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를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건축물 대장을 다 떼보지 않는 이상 좀 파악하기는 힘든데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곳을 돌아다니면서 약간 체감 이 정도면 재개발 구역이 되겠다라는 감이 올 때까지 조금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은 일단 원효로 4가 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물건은 요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이제 일단 지역이 결정됐으니까 네. 여기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고요. 투자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지역적인 분석 후에 물건 분석하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종적인 진단만큼은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해 보셔야 되겠죠.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투자 결정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 볼게요.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실시간 부동산 고민상담소. 메신저를 실행 후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오픈 채팅을 클릭. 한국경제TV 부동산 재테크를 검색해 전문가 채팅방에 접속.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중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영역 인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인데 이곳에 주상복합이 많아서 과연 주상복합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직접적인 주상복합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은 사실상 매수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그 당시까지는 아마 시행사 측이 가져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외부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를 봐야 되는 건데 남영역 인근에 이제 캠프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가끔 보면 근생이지만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빌라가 있던데 이곳은 과연 개발할 때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근생을 주택으로 쓰여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불법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근생 부분을 이제 양성화 시켜준 게 있는데 그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관리 처분일까지 무주택자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생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화되지 않고 기피하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소형 지분으로 우리가 분할이 된 근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용산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주택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 금액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렇다라는 뜻은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전은성 대표님과의 대화 계속할 수 있으니까 채팅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